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월도 이제 3일 남았네요. 그죠? 자, 시간은 흘러가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8월 말까지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셔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라도 해설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부분의 이 이론도 확립하기 위해서 해설 강의가 꼭 필요하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자, 7번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단 문항에 대한 요건은 모두 충족한 걸로 가정한다. 1번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갑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인 을이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인 갑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을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다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갑의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행위로 인정이 돼서 갑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맞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 행위는 기본이 증여로 갑니다. 증여. 그죠? 그런데 공매나 경매, 파산 절차,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매매, 양도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2번. 이혼으로 인하여 갑이 소유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닌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위에 문항에 대한 요건은 모두 충족한 걸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이겁니다. 그런 1세대 1주택을 을에게 등기 원인을 위자료 지급으로 해서 위자료 대신에 1세대 1주택을 소유권 이전해줬다 얘기해요. 그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대물변제 양도죠.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했기 때문에 양도행위지만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거는 틀렸죠. 왜요? 양도행위에 해당하지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니까 비과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행위로 보지만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거주자 갑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그죠? 아파트와 직계 비속인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부동산을 서로 뭐 했습니까? 교환. 등기 대상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는 쌍방 모두에게 갑과 을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습니다. 다음 4번은요. 갑은 이혼을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상가부동산이에요. 상가부동산을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했어요. 재산분할, 공유물 분할로 보는 거죠. 내 거 내가 가져간다. 재산분할로 하여 배우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줬다면 갑은 소유권 이전해준 갑은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세금 1도 없어요. 그럼 누구? 재산분할로 받은 을은 취득세만 부과되는데 취득세도 특례세율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자기 거 가져간 거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맞고요. 5번 거주자 갑은 소유한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합니다. 증여를 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담보된 갑의
은행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갑에게 그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한다, 과세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이 되죠. 자, 다음은 8번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보유기간 계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번 자산을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잔금 주고받은 날,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을지라도 매매 대금에는 세금 부분은 제외하고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2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되느냐?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은 그런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 빠른 날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즉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사용한 날, 그날을 사실상 사용일,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서 셋 중에서 빠른 날로 갑니다. 장기 할부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셋 중에서 빠른 날 맞습니다. 4번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그죠?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건 양도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에서 셋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인하여 수용 보상금이 공탁이 됐다. 그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판결이 안 나왔는데 세금 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라도 소송 판결이 되면 그때 사고 파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민법 245조 규정하면 점유 시효취득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에서 점유시효취득은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기간 계산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점유를 개시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이를테면 점유시효 취득한 토지를 오늘 양도를 했다면 보유기간은 20년 보유한 걸로 보고 계산한다. 이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며칠 남지 않은 8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